지난 재판에 이어 이 바뀐 판사 송인근 부장판사가 정경심 씨 재판을 맡게 된 경위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재판 진행 중에 판사를 바꿔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 바뀐 판사의 김정은식 재판 진행, 정말로 경악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재판부가 마치 무죄를 맞추기 위해서, 무죄를 짜 맞춰주기 위해서 부장판사를 교체해버렸다는 사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판사가 맡은 재판에 정경심뿐만 아니라 환경부 사건,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덜추어낼 수 있는 많은 사건이 이 판사한테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댓글에 흔히 왜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안 하느냐 하는데, 이 재판부 기피 신청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송인근 판사한테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인근 판사가 자기를 싫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기각해보면 땡입니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된 판사라는 어떤 오명을 뒤집씌우기 위한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판사들이 자기를 못 믿겠다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다 기각해봅니다. 받아들여진 역사가 우리나라에 한 건인가 두 건인가 극소수인 것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도저히 이대로는 이 재판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충상 교수가 이야기했던 거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죠. 공소장 변경이 주요 사건, 그 사건의 핵심에 대한 그것이 아닌 한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죄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인근 판사한테 이 사건이 배당되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송인근 판사는 이상하게도 정기 인사가 아닐 때 형사재판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조국의 동생 조건의 영장을 기각해서 큰 비판을 받은 명재건 영장 담당 부장판사가 정기 인사가 아닐 때 옮겨진 것과 아주 비슷하죠. 그러면서 송인근 판사한테 정경심 씨 사건이 배당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재배당 전에 다른 재판장이 정경심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정경심 씨의 편을 들어줄 거로 예상되는 송인근 판사한테 인위적으로 재배당된 것 같다. 사건을 법원에서 막 돌립니다. 돌리다가 이 사람 정도면 무죄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그 판사한테 맡겨버리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부터 이런 재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북한의 김정은식 재판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냥 쏴하면 쏘는 거죠. 고사포총으로 갈기하면 갈기는 겁니다. 그런 재판과 뭐가 다른지 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송인근 판사가 경제사건 전담부 재판장이라서 정경심 씨 사건을 재배당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말풍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경심 씨의 공소사실 15개 중 경제사건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넘어서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까지 개입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이충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 졸다지 마십시오. 검사가 저희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그걸 법정에서 검사 측이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호인도 변론 내용 제출되어 있지만 그걸 또 다시 구술을 합니다. 이것이 구두로 진행되는 공판 중심주의의 요체입니다. 재판이 옛날하고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서류 위주라면 지금은 구두로 진행되는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었어요. 재판 형식이.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그 내용에 대해 돌아보겠다고 했다 하니까 검사가 구두로 진행되는 공판 중심주의 재판에서 의견도 듣지 않으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다른 할 말이 없었는지 검사 앉으세요. 그래서 검사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니까 송인근 재판장이 검사 앉아달라. 또 다른 검사가 일어나면서 이건 정당한 요청입니다 하니까 송인근 재판장 앉아달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앉으세요. 막 고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약 12분간 재판장과 검사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또 다른 검사가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정식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하니까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 이름이 뭐요? 이름이 뭡니까? 여기서 왜 검사의 이름을 묻습니까? 하니까 검사가 뭐뭐뭐 검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직접 공판에 출석한 고형곤 부장검사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의견 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송익건 재판장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재판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백신 부부장 검사가 일어나서 이 소송 지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니까 송익건 재판장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각합니다 하고 바로 기각시켜버립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다시 검사가 무슨 내용의 이의인지도 듣지 않습니까 하니까 재판장은 다시 앉으세요. 이게 재판입니까? 이런 재판을 왜 열어야 됩니까? 이후로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수시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송익건 재판장은 이를 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한 검사는 검찰에는 단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고 변호사에게는 의견서를 실물 화상기에 띄워 프로젝트에 띄워놓고 직접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다면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강백신 부부장 검사도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다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어버립니다. 의견을 끝까지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휘를 해달라.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해달라 이거죠.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송익건 판사는 과거에 북한을 찬양해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종북단체 간부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경력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 찬양시를 만들어 유포한 시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적도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좌파 시민단체 사무처장의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판장에게 정경심씨 재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비위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조국이 개입된 걸로 알려진 큐버스 전 대표 사건도 이 송익건 부장판사가 담당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김정은식 재판을 끌고 있는 송익건 부장판사가 문재인 비리 사건을 다움켜쥐고 있다면 와, 사법부 장악 정도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까지 개별 재판에까지 현 정권의 검은 마수가 짙게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RMB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 딱지와 더불어 계정이 폭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계정 폭파를 대비해서 새로운 계정, 예비 계정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딱지의 홍수와 대깨문들의 집단적 고의적 신고로 때로 몰려가서 신고를 합니다. 혹시 계정이 폭파될지도 모르니 계정을 하나 더 미리 만들어 놓으라는 구독자님들의 충고, 댓글에 따른 충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비 계정의 이름은 정광용의 RMB 영웅시대이며 새로운 계정의 주소는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고 가셔서 구독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파 유튜브 채널은 노란 딱지의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을 일단 올리면 거의 대부분 모두 일단 노란 딱지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의 자율 구독료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율 구독료 구자는 지금 여기 영상에서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